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제품 중 어떤 게 정품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하기, 여기는 말방구 신원씨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제품 중 어떤 게 정품일까요? 애플 매직 키보드의 경우 아이패드 프로 11 기준 약 4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호환용 키보드의 경우 79,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간 다양한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를 사용해봤지만 이 정도로 정품과 닮아있는 제품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79,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패드 키보드 케이스는 쓸만하긴 할까요? 말방구 실험실에서 장단점을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구조독에서 출시한 아이패드 에어 혹은 아이패드 프로 11에 호환되는 키보드 케이스가 그것입니다. 판매 가격은 약 79,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79,000원 역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애플 매직 키보드가 45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프로 12 호환 키보드는 약 95,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패키지를 보면 화이트 컬러에 제품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패키지부터 신경 쓴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 본체, 충전용 케이블, 사용 설명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을 위한 어댑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제품의 디자인은 어떨까요? 제품의 사이즈는 애플 매직 키보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두 제품을 놓고 멀리서 보면 어떤 게 정품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량을 확인해 보면 정품 케이스는 약 600g, 호환용 케이스는 약 720g으로 정품보다 더 무겁게 제작됐습니다. 케이스는 최대 127도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정품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틱으로 부착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한글 각인이 들어간 모델도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컬러는 짙은 블랙으로 정품과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애플 정품 케이스는 포커핀을 통해 연결 및 키보드 사용 중 충전까지 할 수 있지만 구조독 케이스는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만큼 초기 사용 시 블루투스를 연결해줘야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연결 후에는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충전을 위한 타입C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조사 측에 따르면 완충까지 3시간, 최대 사용시간은 320시간, 백라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6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사용하는 동안 4일 정도는 충전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말이죠. 키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밝기는 3단계 조절이 가능할 뿐 아니라 7가지 컬러를 지원합니다. 다만 최대 밝기까지 올리더라도 밝기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백라이트가 있는 게 좋겠죠. 키 구성은 정품과 동일했습니다. 기존에 만나봤던 호환용 키보드 케이스의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조악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은 전체적으로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정품의 마감 퀄리티는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키감은 정품보다 구조독 제품의 스트로크가 더 깊은 편이라 타건감은 오히려 호환용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트랙패드 역시 정품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사이즈는 물론 사용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제스처도 잘 작동하기 때문에 타이핑과 함께 트랙패드 사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호환용 키보드 케이스의 경우 트랙패드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지만 이처럼 정품과 가까운 제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독에서는 애플 펜슬 호환 제품도 함께 판매 중에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가격은 26,000원대로 저렴하지만 정품 애플 펜슬 2처럼 마그네틱으로 고정되는 것은 물론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꽤나 정확하고 부드러운 사용성을 제공하는 만큼 가격 대비 쓸만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타이핑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화면을 터치할 경우에는 힌지 부분이 약해서 그런지 화면이 정품 대비 조금 더 떨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이핑할 때 문제가 안 되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패드의 경우 애플 펜슬 사용해 작업을 한다면 화면 떨림으로 인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직 키보드 역시 약간 떨리긴 하지만 구조독 제품은 떨림 현상이 더 심했습니다.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 매직 키보드 케이스를 대신할 만한 호환용 키보드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7만원대의 매직 키보드의 느낌을 살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힌지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간 사용해본 호환용 제품 중에는 가장 퀄리티가 좋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나 2만원대 애플 펜슬 호환 제품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출발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늘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퐁듀 듀 내리는 말발규.